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마취를 어떻게 할 건가? 아픈가? 이건 이제 모든 수술에 공통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눈 수술 정도 할 때는 제가 국소 마취만으로 했어요. 심지어 코 수술도 국소 마취로 했었어요. 근데 국소 마취라는 게 해당 부위만 안 아프게 해주는 거거든요. 쌍꺼풀 수술 기준으로 주사를 저 같은 경우 10군데 정도를 마취합니다. 따끔따끔 10번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예뻐지려면 이 정도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는 그럼 쌍꺼풀 10번 주사 찔리고 할래? 저는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못했어요. 지금 생각은 안 아프게 해줄 수 있으면 무조건 안 아프게 해준다.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해줍니다. 나는 수면 마취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합니다. 수면 마취를 한다는 거를 했을 때 아픈 거는 팔에 주사 한번 맞는 거 따끔하는 거 그거 한 번 끝이에요. 수술 중에는 아예 안 아픕니다. 수면 마취로 시작을 해서 거기가 안 아파지면 깨웁니다. 눈 뜨는 크기 이런 거 확인해야 되니까 잘 잡혔나. 많이 재울 필요도 없고 일단 아프지 않으면 잘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수술 중에 내가 깨어있는 게 나는 이거 무섭다. 근데 막상 해보시면 별로 안 무서워요. 코가 간지럽다고 긁어달라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재수술 받으시거나 뭐 다른 수술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 전에 수면 마취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취가 잘 안 돼서 힘들었다. 하나는 마취를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 다음 날까지 내가 토하느라 바빴다. 이런 경우 마취약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고요. 앞에 거는 마취약이 적게 들어간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깨가지고 너무 무서웠다, 너무 힘들었다, 아파 죽을 뻔했다. 국소 마취라는 게 기본적으로 체내에 주입됐을 때 작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부위 마취를 시작하고 나서 수술 끝날 때까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마취가 풀리기 전에 끝내는 것, 그게 기본이에요. 수면 마취할 때 잠깐 졸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 않더라가 돼야 되는 거고요. 되게 무서움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계속 재워줘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거 좋은 생각 아니에요. 수면 마취제라는 게 술이랑 똑같은 겁니다. 수면 마취를 충분히 재워주기 위해서 많이 썼다, 내가 그냥 소주를 벽나발을 불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술 드시고 나면 숙취가 오시는 것처럼 마취가 끝나고 나서 마취에 숙취가 옵니다. 그래서 다음날 엄청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1시간 정도 안에 끊어지는 수술들인데 굳이 마취를 세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마취제가 듣고 안 듣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건 체표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키가 크면 마취가 덜 되고,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면 마취가 덜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쓰는 약들이 대부분 다 간으로 대사가 됩니다. 술을 마시면 취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마취제도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인 친구가 간단한 쌍꺼풀을 하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한다 그러면 약이 1만 들어가도 얘가 끝까지 잘 수도 있어요.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좀 시작했다, 그래서 술을 좀 먹었다, 절대 그 양으로는 자지 않습니다. 그 깨끗한 영혼을 가진 친구들에 비해서는 약을 더 줘야 되고요. 이제 환자분 체중하고 키를 수술 전에 체크를 해놓고 시작을 하고 마취약 결정을 할 때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평소에 친구들하고 술을 드십니까? 드시면 얼마나 드십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좀 먹는다 싶으면 이제 증량을 하죠. 최근에 술을 많이 먹고 왔다, 그래도 마취약이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마취를 되게 자주 하시는 분이다, 술을 마시다 보면 늘어나는 것처럼 마취약도 늘어납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수면 마취를 한 여러 번 했다 그러면 마취약이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수면 마취 많이 하면 머리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머리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을 많이 마시면 머리가 나빠집니다. 매일 쓰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건강검진을 하시더라도 1년에 한두 번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머리가 막 나빠지고 이런 일은 아니고요. 내가 아기 낳을 때 아기 낳고 보니까 마취 받고 나서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 사실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통증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10점을 설명할 때 출산의 고통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뇌세포가 막 죽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게 마취랑 상관없이 기억이 좀 더 감퇴할 수 있는 일이더라. 제가 하는 모든 수술은 수면 마취로 대부분 다 됩니다.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갈비뼈를 뗀다, 늑연골을 뗀다, 수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할 거여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한 번에 다 해야 되겠다, 8가지, 10가지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수술 시간이 4시간이 넘어가요. 그러면 수면 마취만으로 가만히 4시간 동안 누워 있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전신 마취를 합니다. 수면 마취는 환자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자기가 숨 쉬면서 자는 거고요. 전신 마취는 기억이고 뭐고 숨도 안 쉽니다. 기도에다가 삽관을 하고 기계가 알아서 정기적으로 산소를 넣었다 뺐다를 해줘요. 그냥 일반적인 수면 마취보다는 전신 마취가 오히려 안전하기는 안전하다. 뭐든지 잘 못하면 다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마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